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5월 말에서 6월 말 주도 섹터는 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세계 최대 POM 생산단지 보유,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냐쌤은 5월에서 6월은 바이오를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보다 바이오인 걸까요? 자, 과거에도 우리 경험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 실적 발표에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하락했다가 실적 이슈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들은 항상 말씀해서 더 비싸게 갈 아직 모멘텀은 없고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면, 자, 다음 주부터 에스코 초록과 에스코 회의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학회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USA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이제 6월 초부터는 집중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어제죠, HLB 그룹주들 급락세로 인해서 바이오의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이벤트가 있고 바이오 섹터들은 파이프라인 이전이라는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들을 다음 달 중하순까지 본다면 오히려 이런 쪽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줬어요. 하지만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렇게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정부 부채, 미국 부채가 4년째 1조 5천억 경. 자, 이게 얼만큼인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자가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국가 부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지금 보면 이제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구리 가격 급등,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요.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속성을 갖는 것보다는 일회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새벽 마감한 것 보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거 보면 코인베이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에서 코인베이스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더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KLA, 램리서치, 반도체 장비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반도체, 철강,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걸 보면 이제 JP 모건, 그다음에 서모피셔라든가 ST 로더 이런 쪽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은행과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줬어요. 자, ETF 쪽을 보면 나스닥 영향,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인공지능과 비철 금속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미국이 대마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대마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재생에너지라든가 의료기기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미국 다우가 4만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대감, 엔저가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장기 금리가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10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줬고, 중국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개입, 이 부분이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PR 금리를 이제 3개월 연속 동결한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56조 3천억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고, UBS 오버그에서도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 가능성들을 제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부분이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전기차, 철강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양 채권 다툼까지도 번지는 그런 국면이에요. 해저 케이블 위변조 가능성들이 제기되면서 어제 이제 케이블 관련주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면 결국 이제 미중 갈등 관계가 얼마만큼 해소될지 여부가 추가 상승의 탄력을 결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정부 발표안이 이달 말 안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92% 증가했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HLB 그룹주들의 신약 승인 결과 이 부분이 부결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아울러서 코스닥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여기 또한 금감원장이죠. 6월달 일부 공매도 재개하겠다. 이런 것들, 또 아울러서 기업 부채가 2,734조 원으로 연 8% 급증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자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공매도는 거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공매도 부분에서 기울어지는 운동장, 세 가지 운동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평평하게 만들자고 했지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필요한 거는 일부 인정된다면 속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먼저 잡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원화가 1,355원 90전으로 원화 약세를 마감했어요. 그리고 여객 시장에서도 1,361원 24전으로 1,36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원화가 이렇게 약세 기조를 보인다면 증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환율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161억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도 492억 순매도했고요. 선물에서는 7,300억 순매수하면서 지수,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수급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최근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독과점적인 것들을 우리가 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손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12조 5천억으로 전일 대비 약 14%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10% 급감한 8조 3,500억 바이오 쪽들이 투심이 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자, 고객예탁금은 이제 소폭 감소하면서 55조 6,600억을 만들었고, CMA는 2.7% 증가되면서 83조 9,700억,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집 나갔던 마켓머니 펀드도 1조 6,500억 유입되면서 203조 원에서 4조 원 늘었거든요. 207조예요.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도 210조 원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시장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수익 추구 나서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오전장에는 반도체가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전력 설비, 수소 섹터까지 한번 하나를 더 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라든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또 니케이도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받는데 코스피만 맥없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역시도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 일단은 시장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박스권으로 보는 것이 지속적 우리가 수익을 얻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전력 설비, 화장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원전 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반도체 쪽으로 오고 또 로봇 쪽으로도 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또 지금 이제 원화 약세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화 약세 수혜 섹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 이달 말 밸류업 정책 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결국에 전고점 돌파하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주들도 지금은 이제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2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은 장중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들을 보면 한국과 영국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가 있죠. 이렇다면 정부에서도 이제 보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 오늘 새벽부터도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한영 인공지능 정상회의에 주관되는 메인 주제가 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쪽도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가 있죠. 그렇다면 MS, AI, PC 관련주들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산단 협동 공청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용인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이퍼 클로버 X 레퍼런스 세미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역시도 클로바 X 같은 인공지능 섹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늘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전주들 움직일지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전력 수요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LS만 들어가면 신고가 속출인데, 그중에서 다냐쌤이 4월 말에 LS 그룹주 안내해 주신 만큼 가격 전략을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셀파님께서는 아직도 전선 안 사는 사람 있나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39,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지난 5월 7일 상향시켜드렸거든요.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제일품들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사주 취득 소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39,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일단 34,5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34,500원을 지지한다면 결국에 목표가까지는 단숨에 갈 거고, 34,500원을 이탈한다면 결국에 27,500원에서 3만원 사이, 여기서 바닥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LS 마린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중국산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수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제 해적 케이블 관련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LS 마린 솔루션 역시도 목표 주가 15,000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13,00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우리가 매수할 거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 기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선주들은 보유자 영역 아니면 트레이딩 랭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눌림목 기회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LS는 이제 어제 우리가 목표 주가 18만 원
봤는데 어제 달성을 했어요. 자, 이거 역시도 사모펀드가 이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LS는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7조 원 도전해보자. 저는 지금 현재 6조 원이거든요. 그럼 7조 원이면 대략 21만 7,300원이에요. 21만 7,300원인데 17만 5천 원을 지켜주면 21만 7,3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단위까지 올려버리는 우리 다니엘쌤이 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반도체 보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쪽 볼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근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홀딩 개념보다는 오늘 내일 짧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기사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엔비디아 실적 기대 속에서 나스닥 날았다.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돼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리노공업이라든가 HPSP라든가 ISC, 테스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실적,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 종목 중에서 낙폭이 컸던 ISC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ISC 역시도 우리가 보면 어제 7만 7천 원 부근까지 하락 주종으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7만 7천 원부터 시초가 매수하는데 아마도 8만 1천 원 넘으면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8만 원 전후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손절은 7만 2천 원을 이탈하는 시점을 손절 보시고 목표가는 1차 10만 5천 원을 보시되 욕심내실 분들은 신고가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ISC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욕심을 조금 낸다면 신고가,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